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 회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이거 하기 전에요. 우리가 용접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관련 자격증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일단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일단 필기시험 필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필기시험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난이도를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정도. 난이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필기시험 난이도가 가장 좀 있는 건 물론 기술사겠죠. 기술사. 기술사는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어렵겠죠. 기사. 아무래도 기사가 어렵습니다. 100문제를 시험 보고요. 이거 100문제를 시험 보고 각각 20문제씩 5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꽈락이 있습니다. 모두 40점 이상 득점하셔야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게 뭘까요? 그 다음 어려운 게 기사 다음이 기능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기능사는 60문제 중에서 36개 이상, 36문제 6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고요. 자, 기능사. 그 다음은 뭘까요? 네, 용접 산업기사. 용접 산업기사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용접 산업기사는 총 60문제가 나오고요. 물론 3과목이에요. 3과목이고 한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모두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6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 기능장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 기능장이 제일 쉬운 건가요? 쉽다기보다는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쉽다 보여지는 거죠.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기능사가 기능장보다 어렵고 산업기사보다 난이도가 있냐,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기능장을 시험 보시려면은 자격이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 다른 자격증이 없다면 최소한 9년의 현장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다른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기사 자격증 딴 이후로 4년의 현장 경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기사 따기도 쉽지 않죠. 왜냐면 기사 따려면 대학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사라는 것은 학사 이상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게 그거죠. 나이가 그렇죠. 기능장을 보려면 그러면 자, 기능장 9년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자격증 없을 때. 그러면 내가 한 20살부터 일했다 그래도 서른이 넘어야 기능장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30 넘은 사람이 기능장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보다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능장을 보게 돼요. 기능사는 어때? 기능사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야 하더라도 나이 불문, 국적 불문, 성별 불문하고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중학생도 보고 고등학생도 보고 나이가 있으신 분도 보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까요? 얘는 아무래도 기능사는 좀 더 젊은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가 좀 더 필기시험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기능장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난이도가 덜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본바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기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실기시험은 제가 본 바로는 용접 산업기사가 가장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이 기능장이에요. 기능장, 그 다음에 기능사, 그 다음에 기사. 이런 순으로 난이도가 있어요. 용접 산업기사가 제일 어렵냐? 제가 본 바로는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게 아크 용접에서 피복아크 용접 있잖아요. 피복아크 용접을 시험 보는데 피복아크 용접에서 위보기 자세가 나와요. 위보기 자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기능장, 기능사, 기사는 위보기가 안 나오냐? 기능사하고 기사는 제가 나온 걸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능장에서는 위보기가 나오긴 하는데 필렛이에요. 필렛 작업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기능장은 이게
맞대기, 이게 맞대기 용접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맞대기 용접에서 유보기가 있기 때문에 용접 산업기사가 가장 어렵다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요건데요. 그럼 용접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 가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상당히 돈을 많이 받는 용접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꿈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자격증을 다 취득한다 하더라도 용접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거 말 꺼낸 거예요. 그럼 뭐 딸 필요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 들어 이거 시험 봐요? 용접도 안 시켜주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게 일종의 운전면허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용접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사는 운전면허증이라 생각하면 돼요. 택시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운전면허증 없으면은 취업할 수 있나요? 아예 안 되는 거죠.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거는 운전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이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용접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용접을 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이론과 실기를 어느 정도 아주 초급 수준 이상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증명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결론은? 물론 따야죠. 운전면허증처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자격증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바로 용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갈고 닦아야 되겠죠? 네,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배울 거는 용접회로예요. 용접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용접회로는 용접기, 전극 케이블 홀더, 용접봉, 모재, 접지 케이블, 용접기 써있는데 이게 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용접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뭐 어딜 가시다 이렇게 용접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용접기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모난 박스처럼 생긴 용접기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구멍이 두 개가 있고요. 보통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써 있고 색깔이 빨간색 검정색이 아니라 그냥 검정색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스위치가 창 같은 게 하나 있겠죠. 그래서 암페어 가격, 암페어 수치를 알려주고요. 몇 암페어다 이렇게 전류값을 나타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스위치 같은 게 있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 온오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이제 용접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보가크 용접기일 수도 있고 티그 용접기일 수도 있고 CO2 용접기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용접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용접기예요. 그러면 용접기를 최초에 이렇게 하면 용접이 되나요? 아니죠. 전기가 들어와야 전기 용접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게 대부분 전기 용접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보시면은 전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시면은 배전판이라는 게 있죠. 배전판 이렇게 네모난 배전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삼상도 있고 단상도 있고 그래요. 네. 단상, 삼상. 벌써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나요? 자, 우리 현장 가면은 용접을 하려면 용접기를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해요? 용접기 설치를. 물론 다 용접사가 하죠. 조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공하는 거 아니에요. 조공은 용접기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용접기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네, 용접사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조공할 때 용접기 너무 만져보고 싶었어요. 나도 이거 결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여튼 이제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20V인 경우도 있고 380V인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220 또는 380 뭐 이렇게 해서 버튼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여러 형태로 있는데 올리면 220V고 밑으로 내리면 380V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상으로 두 가닥 있는 경우도 있고 세 개 꽂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냥 가정용 전기에다 연결해 쓰는 그런 것도 막 요새 나와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전기를 일단 이렇게 220이든 380이든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직 이거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죠?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직류용 접기라고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교류용 접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또 차차로 계속 배울 거예요. 어쨌든 여기다가 뭔가를 꽂아요. 전선 같은 거를 꽂아 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뭘 연결하냐, 피보가크 용접기 일단 설명할게요. 이게 이런 홀더라고 하는데 홀더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다가 홀더를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뭘 이렇게 하냐, 이렇게 용접봉을 꽂는 거죠. 이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잘 모르시겠으면은 뭐 학원을 가시든 현장에 가시든 아니면은 사진을 검색하셔도 보셔도 되고 이 홀더를 검색해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요. 용접봉을 물리거든요. 자, 용접봉을 물리면 여기 모재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용접하고 싶은 철판, 그 철판이 있잖아요. 이 철판에다가 클램프를 이렇게 물려 가지고요. 이 접지 클램프라고 하는데요. 이 접지 클램프를 이렇게 해서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닿는 순간 아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크가 일어나는 쪽 있잖아요. 이 아크가 일어나는 쪽을 전극봉이다 불러요. 피복아크 전극봉이죠. 그러니까 이 봉의 이름이 피복아크 전극봉이에요. 전극이라는 건 아크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용접기에 이렇게 선을 연결했잖아요. 전기선을. 이 전기선을 까보면은요. 구리선이 막 있는데 구리선이 한 가닥이 아니라 아주 머리카락처럼 되게 얇은 구리선이 막 몇 수만 가닥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르냐? 우리가 앞으로 전선이라 안 부르고요. 이거는 케이블이라 부르는데 전극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크가 일어나는 전극봉이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다 해서 우리가 전극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극 케이블이다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는 그냥 그 머리카락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전선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이건 접지 클램프라고 해요. 얘는 지금 얘는 홀더라고 하거든요. 피복아크 홀더. 홀더는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전극봉을 물고 있는 홀더를 하고요. 얘는 접지 클램프라고, 접지했다고 그래요. 접지. 모재에 접지했다고 해서요. 접지 클램프라고 하고요. 접지 클램프. 얘는 접지했잖아요. 접지해서 케이블은 케이블 얘도 까보면 이 선을 까보면 검정색 선을 까보면 거기 안에 머리카락처럼 아주 얇은 구리선이 수만 가닥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부르냐? 케이블이라 하는데 이거는 접지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전기라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쪽에서 나와서요.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게 되죠. 최초로 홀더를 지나서 전극봉을 지나서 이 모재잖아요. 모재를 지나서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접지 케이블을 막 지나죠.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이렇게 다시 용접기로 들어옵니다. 요렇게 전기가 흘러가는 걸 뭐라 부르냐? 우리가 용접 회로다 이렇게 불러요. 용접 회로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용접 회로 자체로 나오기보다는 이 홀더의 규격, 또 전극봉의 규격, 형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홀더는 어떻게 쓸 것인지, 어느 정도 용량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곧 다 배우게 돼요. 근데 전극봉은 무슨 종류가 있는지, 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무엇을 용접할 때 어떤 전극봉을 써야 되는데, 또 전극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험에 나옵니다. 앞으로 다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되시는 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용접사가 전극봉을 모르고 어떻게 용접을 해요? 그거 주세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할게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맞는 모재에 따라서 맞는 용접봉을 선택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규격에 맞게 용접을 하시는 게 용접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거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당연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용접 회로 볼까요? 용접 회로라는 것은 자, 하나씩 봅시다. 용접기를 나와서요.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자,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자, 용접기를 나와서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서 용접봉을 지나서 모재를 지나서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용접기로 돌아가는 것을 자 우리가 용접 회로라고 합니다. 용접 회로 아셨죠? 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 홀더, 용접봉, 케이블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특징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재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에 사신 분들은 굳이 안 사셔도 되고요. 그냥 해도 돼요. 듣기만 해도 합격해요. 근데 나는 그래도 교재 하면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 제가 출판한 건데요. 일타클래스 교육그룹이나 네이버 카페 용준모에서 교재 사셔도 되는데 이게 비싸요. 비싸니까 굳이 제가 꼭 사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죠. 유튜브는 무료잖아요. 네. 뭐, 이거 또 하시다가, 그리고 이거 있으면은 또 용접하면서 모을 때마다 이거 꺼내서 봐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좋거든요. 감사합니다.